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9일 오후 3시입니다. 이 세계사를 넓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쁜 현상이라고 그럴까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싸우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북쪽이 이깁니다. 미국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이겼습니다. 월남도 남북 대결에서 북쪽의 월명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북예멘과 남예멘이 일단 합쳤다가 내전이 일어나 가지고 북예멘이 남예멘을 물리치고 통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뒤에 다시 내전 상태로 들어갔습니다만은 중국 역사에서는 대체로 북방에서 일어나거나 북방에서 밀고 내려온 세력이 남방 세력을 제압하고 왕조를 세웠습니다. 배고픈 몽골, 요, 금나라의 군대가 배부른 송, 그리고 명나라 군대를 꺾었습니다. 명나라를 꺾은 것은 금나라의 후신인 후금이 나중에 청으로 바뀝니다만, 그러니까 이 중국은 한족이 오랫동안 북방 민족의 이 통치를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도 북방의 프러시아가 남방의 바이에른, 뮌헨 중심이죠. 그리고 비엔나의 오스트리아 등을 누르고 독일이 통일을 했습니다. 북방이 이겼습니다. 이 프랑스에서도 북쪽에 있는 파리 세력이 남쪽의 부르고뉴 공국을 누르고 통일을 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스페인에서도 북방의 기독교 세력이 남쪽에 있던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통일을 해서 스페인 제국을 만들고, 그 스페인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세계적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로 진출을 합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북방에서 내려온 게르만족이 로마를 망하게 하더니 19세기에 이탈리아가 통일할 때 지금 토리노 근방에 있던 북쪽의 사르디니아 왕국이 남쪽의 나폴리 왕국을 흡수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통일을 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남북이 대결하면 거의 북쪽에서 이겼는데 예외가 있어요. 신라가 상북 통일한 게 예외죠. 남쪽에 있던 신라가 이 서쪽의 백제, 북쪽의 고구려를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남쪽 노르망디에서 건너간 노르만 왕조가 북쪽으로 가서 스코틀랜드를 제압을 하고 동쪽으로 가서 웨일스와 아일랜드를 제압을 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세력이 큐슈에서부터 북진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19세기 명치유신 무렵에 가면 홋카이도까지 점령을 해서 일본 열도 전체를 통일한 경우니까 신라, 영국, 일본이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남북 대결에서 북군이 이기는 공통된 이유가 뭘까요? 우선 북쪽은 춥습니다. 남쪽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부지런해야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남쪽은 좀 게을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북쪽은 상공업이 발달하고 남쪽은 농업이 발전하고 바다가 있고 해서 또 이 문화가 발전하고 예술이 발전합니다. 추운 곳에서 돈벌이를 하여 먹고 사는 이들은 강건하고 실용적이고, 남쪽에서 농사를 지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막 유순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예외적으로 한국, 일본, 그리고 영국은 어떻게 해서 남쪽 세력이 이겼을까요? 첫째, 신라는 남쪽에 있었지만 그 지배민족이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흔히 흉노 계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신라 김씨가. 그리고 바다를 갖고 있으니까 해군을 발전시켰어요. 동시에 북쪽에서 내려온 기마전술도 같이 발전시켰습니다. 이 기마전술과 해군력을 동시에 가지면 아주 막강한 군대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르만 바이킹 세력이었습니다. 노르만 바이킹 세력은 배만 잘 모을 뿐만 아니라 기병 전력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1066년에 노르망디의 전사 7,000명이
잉글랜드로 쳐들어가서 헤이스팅스에서 앵글로 섹슨 쪽과 대결할 때, 그때 노르만이 왜 이겼느냐 하면은 기병 2,000명의 기병을 말과 함께 데리고 가서 기병 돌격으로 이겼습니다. 신라가 바로 말 잘 타고 배 잘 타는 사람이었어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노르만하고 신라의 화랑도가 그런 점에서 비슷합니다. 말 잘 타고 배 잘 몬다 이러면 막강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한반도에서 건너간 세력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세력이었으니까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큐슈, 혼슈, 북해도로 쭉 올라가면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 대결에서 어떻게 될까요? 일단 북쪽 세력이 유교를 통해서 밀고 내려오다가 해양 세력인 미국과 유엔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일본의 도움을 받고 해 가지고 우리가 휴전선에서 그들의 남진을 저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북진 통일을 해야 되는데, 과거처럼 무력을 사용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죠.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가 있어요. 요걸 북쪽으로 들이밀어 가지고 다른 형태의 북진 통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반국가적이고 반자주적이고 반자유적이고 반국군적인 정책을 계속 쓰다가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상부정신이 지금 약화되고 있습니다. 어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군대 생활에 대한 평가가 매우 낮아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80% 이상이 군대 경험이 사회생활에 매우 도움이 된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한 60대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동시에 징병제를 선호했는데 이제 징병제와 모병제가 비슷해져 버렸습니다. 이 징병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국민들의 상무정신이 아주 망가집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게, 우리가 건국을 해 가지고 공산당과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되찾은, 그러니까 600년 만에 되찾은 이 상무정신을 문재인 정권이 허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부정신이 무너지면은 사대주의자가 됩니다. 자주국방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런 나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천벌을 받아야 합니다. 천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원자력 발전소, 우리가 건설한 문명 건설의 대표작 하나인 원전을 허황된 정보로 그 산업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연동돼 가지고 숲을 허물고, 그래하여 공기를 오염시키는 이런 사람이 천벌 안 받으면은 누가 천벌 받겠습니까? 거기에 한수를 더 떠 가지고 강건한 우리 국민의 상부정신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계사의 하나의 법칙인 남북 대결에서 북쪽이 이기는, 북한 노동당 정권이 이기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내년 3월 9일 선거에서 이 망국의 진행 방향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